당신의 그릇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 돈, 직함, 성과가 아니라 태도, 결정, 그리고 위기 앞에서의 표정으로. 다산정약용은 권력의 중심에서 추방당하고 가족의 비극을 겪고 18년 유배 속에서도 자신을 갈아 거대한 그릇으로 완성했다. 그는 말한다. 큰 그릇이 되지 못하면 작은 인생에 갇혀 죽는다. 이제 선택은 당신 것이다. 감정에 휘둘려 찰나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기준과 절제로 자신을 단련해 어떤 풍파에도 금이 가지 않는 인생을 만들 것인가. 이 글은 당신의 생각을 흔들고 오늘부터 행동을 바꾸게 만들 것이다. 준비됐다면 지금부터 그릇을 키우는 10가지 무자비한 원칙에 들어간다. 우리가 말하는 그릇은 인격을 담는 용량이자 밀도이며 흔들림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내는 구조적 강도다. 큰 그릇은 단지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파고를 머리로 식히고 가슴으로 소화하여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뜻한다. 작은 그릇은 사건이 사람을 끌어다니게 하지만 큰 그릇은 사람이 사건을 다루게 한다. 칭찬과 모욕, 이득과 손실, 기회와 위기를 같은 눈높이의 재료로 취급하고 목적에 맞게 배치한다. 그래서 큰 그릇은 무엇을 더 담느냐, 이전에 무엇을 비워내느냐로 먼저 드러난다. 불필요한 자의식, 즉각적 인정욕구, 비교에서 오는 초조, 순간의 분노를 비우고 나면 판단의 물줄기가 맑아지고 도량의 바닥이 단단해진다. 그때부터 그는 타인의 오류보다 자신의 개선점을 먼저 찾고 사소한 승부보다 장기적 명예를 중시하며 요란한 말보다 묵직한 결과로 설득한다. 큰 그릇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구별된다. 오늘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일의 기준으로 오늘을 정리하며 지연과 오해를 통과 비용으로 감수할 줄 안다. 목적이 분명하면 서두르지 않고 원칙이 선명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명료함은 배려와 단호함을 동시에 낳는다. 타인을 배려하기에 결정은 신중하지만 원칙을 배반하지 않기에 실행은 단호하다. 다산정약용이 보여준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무려 18년의 유배와 자식의 상실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소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련하여 500여 건의 저술로 응축했다. 환경이 그릇을 결정하지 않는다. 환경은 그릇의 균열을 드러낼 뿐이고 그 균열을 메우는 기술이 수양이다. 큰 그릇이란 결국 어려운 때에 커지는 사람, 불리한 국면에서 품격의 근육을 키우는 사람, 실패를 원료로 통찰을 빚어내는 사람이다. 그는 이익이 아니라 의미로, 승리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의 높이로 자신을 평가한다. 그래서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청중으로 삼고 우연한 성과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태도를 자산으로 축적한다. 큰 그릇을 가늠하는 가장 냉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담을수록 더 나아지는가? 무엇을 담을수록 쉽게 무너지는가? 분노와 시기, 조급함을 담으면 견고함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책임과 성찰, 연민과 절제를 담으면 그릇은 사용될수록 윤이 난다. 큰 그릇은 스스로를 감시하지 않아도 자연히 절도가 지켜지는 체계다. 원칙이 습관의 수준으로 내려앉고 배려가 기술을 넘어 성품이 된다. 그렇기에 큰 그릇은 조용히 크고 조용히 이긴다. 목적을 향한 일관성, 손해를 감수하는 담력, 견뎌야 할 고독을 동지로 삼는 태도가 그 크기를 완성한다. 그릇의 크기는 직함과 소유가 아니라 태도의 총합이며 내일의 명성은 오늘의 태도에서 이미 결정된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담을지 선택하라. 그 선택이 곧 당신의 그릇이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 다산정약용이 제시한 4가지 원칙은 단순한 생활 규범이 아니라 인격의 근육을 만드는 핵심 훈련법이다. 첫째, 생각을 맑게 하라. 생각이 흐려지면 판단은 왜곡되고 감정은 과열되며 행동은 경솔해진다. 맑은 생각은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맑아지지 않으면 더 맑게, 이미 맑더라도 더 깊이 맑게 해야 한다. 이는 번잡한 정보를 걸러내고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며 본질적인 질문으로 사유의 중심을 붙드는 과정이다. 사심을 걷어내야만 생각의 투명도가 올라가고 투명한 생각 위에만 올바른 결정을 세울 수 있다. 둘째, 용무를 단정히 하라. 단정한 용무는 허영과 치장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외면으로 스며나온 상태다. 옷매무새, 시선, 표정, 걸음걸이, 올리 타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다. 단정치 못함은 스스로를 느슨하게 다루는 습관과 연결되고 이는 곧 신뢰의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단정함은 하루아침의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으로 굳혀야 한다. 셋째, 필요한 말만 하라. 말이 많으면 무게가 떨어지고 무게 없는 말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필요 없는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관계를 갉아먹고 기회를 닫으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가기 전에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지, 결과를 지혜롭게 이끄는지를 재는 과정이다. 넷째, 행동을 무겁게 하라. 무겁다는 것은 느리다는 뜻이 아니다. 깊이 생각한 후에 움직이고 한번 움직이면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말한다. 경솔한 움직임은 크든 작든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다시 나를 덮친다. 무겁게 움직인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동작과 말, 감정을 절제하며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발자국이 나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이 맑아야 용모가 흐트러지지 않고 용모가 단정해야 말이 품격을 잃지 않으며 말이 품격을 지켜야 행동이 무게를 갖는다. 그리고 무게 있는 행동은 다시 생각을 맑게 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를 매 순간 점검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일이며 이 원칙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그릇의 벽은 금이 간다. 따라서 날마다 이 네 가지를 반복하고 더 맑게, 더 단정하게, 더 절제되게, 더 묵직하게 자신을 갈아야 한다. 그렇게 다져진 사람만이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큰 그릇이 된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태도는 성공 집착을 끊고 원인 학습에 집중하는 능력이며 이는 큰 그릇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훈련이다. 실패를 두려움의 증거로 보지 말고 데이터로 취급하라. 감정은 잠시 옆으로 치우고 사실 판단, 교훈, 다음 행동의 순서로 회고하라. 무엇이 일어났는가 사실, 왜 그렇게 해석했는가, 판단의 편향, 무엇을 배웠는가, 교훈의 문장화, 지금 무엇을 바꿀 것인가, 다음 행동의 체크리스트. 이 네 칸을 매번 채우는 습관만으로도 실패는 손실에서 자산으로 전환된다. 핵심은 책임의 반경을 최대화하는 데 있다. 남 탓은 통제 불가능 영역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책임을 끝까지 당겨오면 바로 수정 가능한 지점이 드러난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는 태도는 자책이 아니라 통제권 회복 선언이다. 그래서 큰 그릇은 실수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든다. 잘못된 가설은 교정하고 미숙한 기술은 재훈련하며 부족한 자원은 재배치한다. 실패 일지를 만들어 재발 방지 항목을 명문화하고 다음 시도에서 단 하나의 행동을 바꾸는 데 집착하라. 변화는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시스템의 반복에서 나온다.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내가 받고 싶은 대우 그대로 타인을 대하고 상호성의 기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으면 책임의 대칭, 신뢰는 천천히 쌓인다. 그러나 남이 나를 업신여길 때는 먼저 내 태도와 경계를 점검하라. 비굴한 합리화로 자리를 지키려 들면 그 자리조차 잃는다. 지위나 직함에 연연하지 않는 기계를 보여주면 무례함은 발붙일 틈이 없다. 필요하다면 담담히 물러나거나 판을 바꾸는 결단을 하라. 다산이 벼슬에서 멀어졌을 때 오히려 더 큰 이름을 얻은 까닭은 외적 성공을 성품의 척도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패를 통해 단련된 자존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휘청거리지 않는다. 평가가 아니라 기준이 나를 이끈다. 기준은 세 가지로 구체화하라. 첫째, 과정 기준. 나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했는가, 검증 가능한 가설로 움직였는가. 둘째, 사람 기준. 나는 상대의 존엄을 지켰는가, 약속과 기한을 지켰는가. 셋째, 성장 기준. 회고를 기록으로 남겼는가. 다음 시도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가했는가. 이 기준으로 매 시도를 닦아가면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항해 지도에 찍히는 표지판이 된다. 큰 그릇은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맹점을 파고들고 그 맹점을 메우는 기술을 습관으로 굳힌다.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록과 교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확히 쓰고 냉정히 고치고 신속히 다시 시도하라. 성공은 사건이지만 학습은 체계다. 체계가 준비된 사람에게 실패는 종료가 아니라 갱신 버튼이다. 말과 행동의 무게는 인격의 비중과 직결된다. 가벼운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지지만 묵에 있는 말은 듣는 이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행동을 움직인다. 그래서 큰 그릇이 되려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을 다뤄야 한다. 근거 없는 비방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베고 실속 없는 칭찬의 남발은 말 전체의 신뢰도를 깎아내린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는 이유는 한마디가 상대의 심리를 꿰뚫고 행동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충고조차도 깊이 살펴서 해야 한다. 듣는 이의 자존심을 부수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건드려야 하고 문제를 지적하되 해법의 실마리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내면에 비수로 박혀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순식간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말은 더욱 위험해진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뱉어낸 말은 대부분 불필요하거나 파괴적이다. 그래서 큰 그릇은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침묵을 선택한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냉각 과정이며 말이 행동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전제다. 행동 역시 무게가 필요하다. 무게 있는 행동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으로 측정된다. 한번 움직이면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그 계산이 끝나면 끝까지 책임진다. 경솔한 행동은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잃으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만든다. 그래서 큰 그릇의 행동은 외부에서 볼 때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준비와 맥락 파악을 거친 뒤에 집중 투하다. 여기에 호연지기가 결합되면 말과 행동은 더 이상 가볍게 흔들리지 않는다.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 앞에서 떳떳한 마음이자 부끄러움과 거짓이 없는 기운이다. 이것이 사라지면 말과 행동은 표면적 기교만 남아 헛개비처럼 비어버린다. 기쁨과 슬픔을 절제하는 것도 이 무게의 일부다. 기쁨을 다 누리려 들면 방심이 생기고 슬픔에 완전히 잠기면 시야가 좁아진다. 절반의 기쁨만 누리고 절반의 슬픔만 받아들이는 절제는 마음의 균형추를 고정시킨다. 결국 말과 행동의 무게는 경솔함을 제거한 자리에만 놓일 수 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그 결과를 상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큰 그릇이 일관되게 지키는 태도다. 겸손과 경박함의 경계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흉내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과 성과를 스스로 조용히 관리하는 능력이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평가를 남에게 맡긴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 곁에 머물고 싶어하고 깊이 따르게 된다. 반면 경박함은 그 모든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경박한 태도는 과장된 말, 불필요한 웃음, 사소한 이익에 들뜸, 순간적 좌절에 낙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내면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큰 그릇은 작은 변화에 요동치지 않는다. 오늘 조금의 손해를 봤다고 얼굴이 굳지 않고 뜻밖의 이익을 얻었다고 눈빛이 번쩍이지 않는다. 깊은 속내를 지닌 사람은 바람이 표면의 물결을 흔들어도 심해의 고요함을 유지하듯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원칙과 목표가 감정을 지휘하는 구조를 이미 몸에 새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절제된다. 큰 그릇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말하기 전 반드시 걸러낸다. 성급한 언사는 관계를 끊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기에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에 신중하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입을 닫고 판단이 필요할 때는 여러 면을 살핀 후 말한다. 경박함을 끊는다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버리고 의도된 반응을 습관화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칭찬에 곧장 들뜨지 않고 비난에 즉시 반격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전술이다. 이렇게 중심을 잡는 사람은 남이 쉽게 도발할 수 없고 설령 도발이 있어도 그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겸손과 경박함의 경계는 결국 내면의 깊이에서 결정된다. 깊이 있는 사람은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표면적인 화려함에 의존하는 사람은 드러내려 할수록 공허해진다. 그러므로 큰 그릇이 되려면 겸손을 무기로 삼고 경박함을 적으로 삼아야 한다. 통솔자의 자질과 신용은 사람 위에 서는 자의 생명줄이며 이를 잃는 순간 모든 권위는 허물처럼 떨어져 나간다. 다산 정약용은 대중을 이끄는 힘의 핵심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청렴, 친렌. 둘째, 신용.
청렴은 단순히 재물에 손대지 않는 소극적 덕목이 아니다.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판단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공적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이익을 전혀 끼워 넣지 않는 상태다. 이 청렴이 있어야만 위엄이 생기고 위엄이 있어야만 명령과 지시가 효력을 발휘한다. 위엄은 억압과 폭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공명정대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무게다. 사람들은 힘에 눌려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에 감복하여 따른다. 둘째, 신용은 말한 것을 지키는 힘이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용을 만드는 기초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리더는 오래 못 간다. 신용은 상호적인 것이어서 내가 부하를 신뢰하지 않으면 부하 역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신뢰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조직은 흩어지고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로 변한다. 통솔자는 몸가짐, 말, 표정 세 가지를 항상 바르게 유지해야 한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경솔함이 전염되고 말이 거칠어지면 조직의 분위기가 조잡해지며 표정이 교만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거만함과 난폭함을 멀리하고 신중함과 믿음을 가까이 두는 생활의 기본 장치다. 이를 유지하지 못한 채 뛰어난 재능과 식견을 자랑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과 같다. 결국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고 어긋난 말과 행동이 쌓여 조직을 망친다. 통솔자의 자질은 부하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부하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청렴과 신용이 결합될 때 그 힘은 강제력을 넘어 설득력과 모범으로 변하고 리더는 존재만으로도 질서를 세우는 중심축이 된다. 배움은 지식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그릇의 형태를 새로 깎아내는 공정이며 깨달음은 바로 그 공정에서 잘못된 것을 식별하고 버리는 능력이다. 다산이 말한 배움의 출발점은 먼데 있지 않다. 평소 입에 올리는 말부터 고친다. 틀린 개념, 모호한 단어, 과장된 표현을 정밀하게 제거하면 사고의 해상도가 올라가고 판단의 왜곡이 줄어든다. 그 다음 배움은 실용이어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익히고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들며 현실을 바꾸는 효용으로 자신의 사유를 검증한다. 변화에 대한 본능적 저항은 이 실용의 반복으로만 약해진다. 익숙함의 달콤함을 이기려면 작은 실험을 끊임없이 돌려라. 관찰, 가설, 피드백, 기록, 가르침의 루프를 일상에 심고 매 루프마다 하나의 습관을 교체한다. 독서는 이 루프의 연료이자 윤활유다. 독서는 과거의 성현과 현재의 우리를 같은 작업대 위에 세워 통찰을 직통으로 전수하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삶을 밝히며 공적 결정을 돕는 지혜를 준다. 독서는 인간을 본능의 수평선에 묶어두지 않고 우주의 질서에 닿는 수직선을 열어준다. 그러나 읽기만 하면 무용지물이다. 반드시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읽은 것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배운 것을 오늘의 행동으로 번역하며 실패와 발견을 날짜와 맥락까지 남기는 습관이 배움을 자산으로 고정한다. 글은 늘 공개될 것을 전제로 써라. 원수가 길거리에서 주워 읽어도 100년 뒤 식견 있는 사람이 읽어도 부끄럽지 않게 이 긴장감이 사유를 정직하게 만든다. 배움의 성과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변한 말과 달라진 결정으로 측정된다. 오늘의 회의에서 쓸데없는 말을 한 문장 줄였는가, 어제의 오류를 오늘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는가, 새로 익힌 기술을 업무 흐름에 접목해 처리 시간을 단축했는가. 이것이 지표다. 배움의 적도 분명하다. 암기된 사변, 보여주기식 자격증, 최신 유행의 피상적 섭취, 변화 앞에서의 변명. 이를 이기려면 지식 섭취를 과제, 기술, 출력으로 묶어라. 단면 문제 하나를 정하고 필요한 기술 하나를 골라 하루 안에 눈에 보이는 산출물 하나를 만든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산출물의 허점을 고친 버전 2를 내라. 이렇게 배움은 속도와 깊이를 동시에 확보한다. 결국 배움과 변화는 한 몸이다. 배움이 없는 변화는 요행이고 변화가 없는 배움은 장식이다. 큰 그릇은 배움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개정한다. 말은 점점 정확해지고 생각은 점점 단단해지며 행동은 점점 효율과 품격을 함께 갖춘다. 그래서 그는 변화에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를 끌고 다닌다. 읽고 고치고 남기고 적용하는 이 무자비한 선순환, 이것이 다산이 말한 진짜 배움의 힘이며
그 힘이야말로 시대의 파고를 타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다. 인간관계는 인격의 연장선이며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는지를 결정한다. 다산의 기준은 단호하다. 불효자와 형제 간 우애가 예큰 자를 멀리하라. 부모와 가장 가까운 혈연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의리를 원리로 삼지 않으며 필요하면 언제든 관계를 거래의 대상으로 바꾼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가정에서의 자세를 보라. 집안의 약자에게 존중을 보이는가, 귀찮은 일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가, 작은 비용을 자신의 책임으로 감수하는가. 이 세 가지가 합격이라면 그는 바깥에서도 신뢰를 지킨다. 반대로 아침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차가운 이중성, 칭찬을 남발하다 불리해지면 험담으로 돌변하는 변색성, 비밀을 정보자산으로 사고파는 습관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평가의 잣대는 감명해야 한다. 약속은 구체적 조건, 무엇 언제 어떻게로 합의하고 지키지 못하면 먼저 고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반복 위반은 관계의 종료 사유로 기록한다. 작은 돈, 작은 시간, 작은 평판을 걸어 시험하라. 사소한 이익 앞에서 기준이 무너지면 큰 일에선 배신이 구조화된다. 그러나 타인을 거르기에 앞서 우선 나 자신을 비추어라. 내가 불효자를 경계한다면 내 효는 분명한가? 내가 의리를 요구한다면 내 약속은 정확한가? 내가 존중을 바라면 내 말과 표정은 타인의 존엄을 보존하는가? 관계는 거울이므로 내가 만든 경계와 규칙이 나를 닮은 사람을 불러들인다. 진정한 어른은 세월과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소문과 분위기에 반응하기보다 사실과 원칙으로 응답하고 친소에 앞서 공정으로 서열을 매긴다. 혼자 있을 때의 품위는 관계의 최후 보증서다. 시선이 없을 때도 약속을 지키고 유혹이 클수록 말수를 줄이며 타인의 부재를 위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가 곁에 둘 것이다. 네트워크도 수양의 대상이다. 분기마다 인간관계를 점검하라. 도움의 균형이 일방으로 기울었는지, 비밀의 신뢰고리가 안전한지, 대화가 서로의 성장을 북돋는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인하고 붕괴 신호, 약속 경시, 정보 유출 이 구선을 3번 반복하면 단호히 정리하라. 끝으로 기억하라. 관계의 품질은 운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이며 어제의 만남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러니 오늘 함께 걷는 사람을 다시 고르고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 탐욕과 청렴의 경계는 권력과 평판을 순식간에 갈라놓는 절단면이다. 탐욕은 언제나 명분으로 위장해 들어오고 청렴은 늘 조용히 자신을 증명한다. 큰 그릇은 재물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지로 다룬다. 과분한 선물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도구로 보고 즉시 거절하고 이해 충돌의 가능성은 작은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사전에 공개, 회피하며 편의 제공과 청탁의 냄새가 스치면 관계 자체를 재설계한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부와 영예는 뜬구름이며 재산이 없어도 떳떳함이 있으면 부족하지 않지만 떳떳함을 잃으면 풍요 속에서도 가난해진다. 청렴은 과시의 무기가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는 선언으로 남을 압박하거나 업신여기는 순간 그 청렴은 곧바로 권위주의로 변질된다. 청렴은 본분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고 그 무게는 침묵과 일관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큰 그릇은 약속과 절차를 앞세우고 판단의 출발점을 공익에 두며 사익의 그림자를 인지하면 결정을 미룬다. 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록하고 공개하라. 접대 선물, 지분, 친소를 투명하게 기록해 스스로의 유혹을 묶어두고 내부의 감사와 외부의 시선 앞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할 수 있을 때만 결제 도장을 찍는다.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세상에는 두 축의 잣대가 있다.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로움. 최상은 옳음을 지켜 이익을 얻는 길이고 그 다음은 옳음을 지키다 손해를 감수하는 길이다.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길은 단기적 승리일 뿐 장기적으로 파멸의 씨앗이며 최악은 나쁜 것을 쫓다 해까지 입는 길이다. 큰 그릇은 이 내 격을 매 순간 자문한다. 이 결정은 옳은가? 모두에게 이로운가? 내가 감수할 손해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비용인가? 탐욕은 본능이지만 억제는 훈련이다. 욕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기준표로 눌러라. 출처가 불분명한 이익은 거절, 직무와 사적 이익이 교차하면 배제, 판단에 유리한 정보를 얻었으면 공개, 내게 유리한 규정 적용은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조직의 청렴은 개인의 양심을 모아 만든 체계여야 한다.
리더는 먼저 자신의 생활비, 자산, 관계를 관리해 타인이 의심할 틈을 없애고 보상과 인사의 원리를 단순화해 특혜가 끼어들 구조를 봉쇄한다. 청렴을 잃으면 위험이 무너지고 위험이 무너지면 명령은 공허해지며 공허해진 조직은 결국 부패의 속도로 침몰한다. 탐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욕망을 가지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기준에 대한 욕망, 착취가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망, 단기 이익이 아니라 긴 호흡의 신뢰에 대한 욕망. 오늘 단호히 거절한 한 번의 유혹이 내일의 신뢰를 만든다. 청렴을 버티는 힘은 고독을 감수하는 담대함에서 나오고 그 고독을 견디는 자만이 공정의 무게를 지탱한다. 결국 큰 그릇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귀를 소유하지 않는다. 부귀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한다. 근면, 절제, 배추, 대비는 삶의 동력을 조직하는 내축이며 이 내축이 맞물릴 때 비로소 일과 운명이 같은 방향으로 굴러간다. 근면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먼저 끝까지 하는 것이다. 당장 해야 할 일과 미뤄도 되는 일을 날마다 구분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일정에 먼저 고정하라. 바쁨은 무능의 위장이 될 수 있다.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을 미리 선언하고 작업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어 첫 칸을 강제로 점화해라. 자발성은 근면의 기체 연료다. 시키기 전에 손드는 습관, 어려운 일을 먼저 가져오는 습관, 결과를 문자로 남겨 팀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성과의 관성으로 굴러간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의 품격이다. 돈, 시간, 체력의 누수를 막아야 베풀 여력이 생긴다. 과시와 편의에 쓰이는 비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매달 고정 지출에서 사치 항목을 분리해 사람과 미래 항목으로 이전하라. 지갑에서 나가는 모든 지출에 질문하라. 이 비용은 나를 키우는가? 관계를 키우는가? 둘 다 아니라면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비워낸 자리에 백협을 설계하라. 백협은 돈만이 아니다. 시간을 떼어 멘토링하고 지식을 문서로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위기 속의 이들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라. 배첩은 관계의 신뢰를 복리로 키우고 위기 때 도와줄 공동체를 미리 만든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는 말의 진짜 뜻은 돈을 나와 타인의 성장을 가속하는 시스템에 배치하는 것이다. 대비는 불안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라 평정의 보험이다. 재난은 예고등을 킨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가설을 세우고 대응 플랜을 실행, 점검, 수정하라. 현금 비상자금, 보험과 의료 연락망, 데이터 백업과 이중 인증, 대체 통신 채널과 비상 집결지, 가정과 조직의 역할 분담표를 문서화하고 분기마다 연습하라. 실패는 리허설에서 소모하라. 책임자 1, 대체자 1, 연락 순서, 중단 기준, 복구 순서, 사후 회고 체크리스트를 미리 정하면 실제 위기에서 판단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축은 서로를 강화한다. 근면은 절제를 가능하게 하고 절제는 백협의 재원을 만들며 백협은 공동체의 신뢰를 축적해 대비의 효과를 끌어올린다. 결국 큰 그릇은 이 루프를 하루 단위로 돌린다. 아침에는 오늘의 한 가지 중대한 일을 박아두고 낮에는 불필요한 소비와 말을 걷어내며 저녁에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 한 가지를 남기고 밤에는 내일의 리스크 하나를 목록에서 지운다. 이렇게 축적된 하루들이 당신의 그릇 두께를 만든다. 호연지기는 거창한 선언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 정해둔 규칙을 매일 지키는 근면, 유혹 앞에서 멈춰서는 절제, 타인을 살리는 백습, 두려움을 낮추는 대비, 이 네 가지를 오늘 실행하라. 내일의 품격은 이미 오늘의 실행에서 결정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뒤흔드는 기준이자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메모를 꺼내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기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그릇을 키우고 그 그릇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더 깊은 통찰과 날카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의 지도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의 여정을 이어가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